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리스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리스트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 즉, 뭡니까? 어레이 엘러먼트, 즉, 리스트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리스트를 순차적으로 우리가 순회하는 방법도 알아봤고, 그리고 리스트 클래스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방법, 정의가 되는 거, 그리고 생성자가 무엇인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약간 덧붙였는데, 그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가볍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뒤에 가서 클래스를 배우시면, 이해가 될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리스트들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이 리스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의 저장 구조가 원래 변수부터 시작을 해서 배열, 그리고 구조체, 그리고 클래스까지 이렇게 발전을 했다. 근데 거기에서 구조체와 배열의 장점을 따서 우리가 리스트라는 형태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자바 언어에서는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벡터나 어레이 리스트, 뭐 링크드 리스트, 뭐 이런 리스트 계열들하고 아주 유사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뭐 일단은 우리는 지금 파이썬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리스트를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아주 많은 프로그램들을 특히 데이터를 다루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론 시간에 봤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파이썬 작업에서 우클릭을 하셔서 new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8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갈로 열고 자 리스트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클릭을 해서 자 파이썬 파일에서 ex01로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리스트에 대한 실습인데요. 일단 우리가 리스트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리스트의 정의 다시 한번 더 복귀합니다. 자, 리스트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우리가 대량의 데이터, 그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손쉽게, 그죠?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저장 구조, 데이터의 저장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 리스트는 우리가 대괄호 안에다가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면 이거는 뭐예요? 스코어즈 해놓고 이렇게 대괄호를 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빈 뭡니까? 공백으로 지금 우리가 이거는 리스트를 이제 선언만 한 거예요. 선언만 한 거고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프린트해서 여기에다가 스코어즈를 출력을 한번 해봐요. 컨트롤 쉬프트 F10을 눌러보면 그냥 아무 값 없는 초기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선언 및 초기화가 이루어진 거죠. 맞나요? 출력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리스트 초기화 값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한번 출력을 이렇게 해보면 되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리스트 초기화 값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스코어즈한테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받을 거예요. 입력이 아니라 추가를 한번 해보죠. 스코어즈 점 해서 여기에다가 스코어즈죠. 점 append, sort, reverse, pop
copy, clear, count 막 엄청나게 많다 그죠? 맞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클래스에 리스트라는 클래스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걸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추가를 한번 해보죠. append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30을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리스트에, 그죠? 리스트에 30을 추가함, 이렇게 한번 해서 우리가 출력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F5번을 눌러보면, 자, 30이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ppend라는 메서드죠. append 이제 메서드라는 용어에 여러분들도 조금 함수하고 동일하지만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append 메서드를 통하여 값을 추가함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우리가 한 개 더 추가를 해봐요. 이번에는 문자열 형태로 안녕 이렇게 추가를 했다고 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리스트 값 이렇게 하도록 하죠. 리스트 값, 그죠? 그리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똑같이 여기에 출력을 해봅니다. 그래서 컨트롤 F5번 눌러보니까 값 여기에 hello 안녕이라고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append를 통해서 정수값을 추가를 했다. 정수값을 추가를 한 거고, 이거는 뭐예요? 메서드를 통해서 문자열, 그죠? 문자열을 추가를 한 것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제가 실수를 한번 추가를 해보죠. 10.1123 뭐 이런 형태로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시켜봅니다. 하니까 10.1123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거는 append 메서드를 통해서 우리가 실수를 추가한 거예요. 그죠? 실수를 추가함.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추가를 했다면 이제 우리는 자 프린트 해가지고요.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리스트의 크기, 그죠? 사이즈를 우리가 한번 찍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게 뭐였어요? 랭이라는 함수였어요. 그죠? 랭 함수에다가 우리가 리스트라는 객체를 이렇게 넣어주면 자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자 실행을 해보니까 여기에 리스트의 크기가 왜 출력이 안 될까요? 리스트의 랭 뭐가 잘못됐나요?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네요. 18번째 리스트 크기 랭 object type has no rank. 잠깐만요. 이 타입이 지금 맞지 않다라고 나오는데 리스트에 있는 랭 제가 지금 리스트를 했죠. 여기에 스쿼드를 넣어야죠. 그죠? 스쿼드를 넣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자, 지금 3개 들어가 있다. 그죠? 여기에 지금 3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이라고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맞나요? 예. 자, 이렇게 출력을, 이제 리스트 크기까지 우리가 출력을 했다면, 이제 리스트 값을 우리가 한번 변경을 시켜보죠. 자, 리스트의 값을 변경해보기 이렇게 해서 자 먼저 스코어스에 제가 값을 변경시킬 때 인덱스를 접근해서 우리는 변경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죠? 지금 0번째 인덱스 요렇게만 두면 요거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스코어스 0은 변수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동일하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equal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데이터 타입을 한번 넣어보죠. 여기에다가 문자열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hello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hello 이렇게 넣었어요. 변경시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개를 복사를 해서 역시 여기다가 붙였어요. 그러고 나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컨트롤 F5번 눌러봤어요.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헬로우로 변경이 됐다. 그죠? 맞나요? 이게 값 변경한 거죠. 맞나요?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크기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1로 바꿨다. 그러면 첫 번째 인덱스인 두 번째 값에다가 변경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헬로우가 안녕이 헬로우로 이렇게 바뀐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인덱스, 여기에 인덱스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인덱스는 변수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하죠. 그죠? 예,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스트 요소에 접근을 했고 리스트 값도 한번 변경을 해 봤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추가를 3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리스트의 요소 값들을 이제 리스트를 이제 순회해서 그죠? 순회해서 출력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반복문, 특히 포문은 뭐예요? 리스트와 궁합이 잘 맞다 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에 우리가 3개의 값을 지금 넣어놨잖아요. 저거를 우리가 일일이 우리가 출력을 하려 그러면 이렇게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뭐 해야 돼요? 스코어즈 제로 이거 복사해서 여기에다가는 1,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력을 해야 돼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지금 3개니까 이렇게 적었죠. 근데 이렇게 적지 말고요. 이제 우리는 반복문을 배웠으니까 for문을 이용을 하면 되죠. 그죠? 얼마든지. 그래서 for 합니다. 그 다음에 I 루프 변수를 주고요. in 해서 여기에서 첫 번째 방법이 뭐였어요? 그쵸?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냥 len 하고 length를 주면 돼요. scores 그죠? 주고 맞습니까? 요거 함수를 하나 더 써야 돼. 요렇게 감싸야겠네요. 자, 요렇게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하나하나씩 출력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프린트 하고 여기에다가 i도 출력을 해보고 그리고 scores의 i 값도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구별을 짓기 위해서 프린트 해서 여기다가 쭉 이렇게 좀 해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아하 또 문제가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len, scores 이렇게 하니까 원래 이 값이 이렇게 해서 이 값의 결과는 뭐예요? 3이잖아요. 3인데 이렇게 주면 이거는 3이라는 정수값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그쵸? 여기에다 range 함수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얘가 0에서 이게 3이라는 값이니까 0, 1, 2가 되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돌 겁니다. 맞나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덱스 0, 1, 2 나왔고요. 그리고 각각의 값들이 이렇게 해당되는 값들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리스트를 순회해서 출력을 했고 또한 만약에 내가 리스트의 값을 한 번에 바꾸고 싶어. 리스트의 값을 한 번에 순회해서 바꾸기죠. 순회해서 바꾸기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것도 역시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 놓고요. 역시 이것도 똑같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여기에다가 한 줄을 더 넣어주면 되겠죠. 어떻게? 스코어즈 i번째 그죠? 인덱스에다가 0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내가 전부 다 뭘로? 안녕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내가 바꿨어요. 그러면 출력을 한번 해봅니다. 컨트롤 F5번 눌러봤어요.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던 값들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예, 이게 바로 리스트 값을 우리가 바꾸고 싶을 때, 한목 바꾸고 싶을 때는 이런 형태로 바꿔도 되지만은, 뭐, 어떠한, 우리가, 공식이나 수식에 의해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i에다가, i 더하기 10이라는 수식을 이렇게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0, 그리고, 아니죠. 10, 11, 12로 이제 출력이 되겠죠. 한번 보죠. 자, 실행했어요. 맞죠? 10, 11, 12. 이런 형태로 우리가 또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거는 값을 순회해서 출력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출력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range 함수를 쓴 거죠. range 함수를 이용한 거예요. 포문하고, 그죠? 포문과 첫 번째 방법, 포문과 range 함수를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출력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포문과 그냥 시퀀스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리스트 시퀀스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했어요.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근데 range 함수를 쓰지 않고 여기다가 제가 시퀀스로 우리가 리스트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얘는 변경 가능한 객체니까 scores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 i 값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스코어에 들어가 있는 값들만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에러가 걸리겠죠. 왜?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들은 뭐예요? 위에서 우리가 값들 여기 출력해 보니까 여기에 10, 11, 12예요. 이 값들을 요거를 만약에 죽이고 이렇게 출력을 한다면 문제가 없이 이렇게 여기에서 range를 했고, 잠깐만요. 뭐가 i 값 print i, 그죠? 그리고 scores i 값. 제가 아까 안녕으로 변경을 하다가 끝냈군요. 여기서 안 했군요, 이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된, 이거를 풀어야죠. 이렇게 풀고 다시 확인을 해보죠. 자,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에서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요. 이거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자,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서 에러도 났고 여기에서도 지금 에러가 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봐요. 에러가 나죠? 이게 뭔 에러가 났습니까? 자, 위에서 우리가 이 값들을 지금 어떻게 바꿨어요? 10, 11, 12로 바꿨어요. 맞죠? 그런데 이 방이 지금 현재 3개가 있는데, 그죠? 근데 10번째 인덱스가 있나요? 없죠? 얘는 많아봐야 0, 1, 2밖에, 3개밖에 없는 인덱스를 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0, 1, 2인데, 여기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10이에요. 얘가 지금, 그렇죠. 이 i는 여기에 스코어즈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값은 얘는 10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도 10이에요. 그리고 더해서 얘는 20이 되겠죠. 근데 없는 방, 10번째 방, 없는 방이 나왔죠. 없는 방이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뭘 넣으려고 하니까 뭐가 돼요? 야, 방 없는데 이 값을 어떻게 넣니? 이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떠요? 인덱스 에러라고 뜨죠. 그죠? 그래서 인덱스 out of range라고 해서 인덱스의 범위가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여기에서 있는 값을 여기에다가 담아서 그냥 출력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력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제가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아래와 같이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면 어떤 에러가 발생한다? 인덱스가 없죠. 인덱스가 초과가 된 거예요. 초과가 되어서 에러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발생시킨다.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반복문하고 이러한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할 때 이러한 것을 만나면 바로 인덱스, 그죠? 인덱스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인덱스 에러 발생함. 이 뜻은 그러니까 저장할 방이 없는데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니? 라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방도 없는데 어떻게 저장합니까? 그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에러가 나죠. 왜?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10이에요. 이게 에러 납니다. 보세요. 실행하니까 자, 프린트 I 하고 자, 여기 에러가 났죠. 그죠? 역시 인덱스 에러가 난 거예요. 왜? 여기서 지금 에러가 났다라고 뜨죠? 이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도 지금 10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10이 들어가 있으면 i가 10이니까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출력을 하려고 하니까 10번째 방에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도 없는데 값도 없죠? 그죠? 방도 없는데 값도 없어요. 방이 있어야 뭘 저장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우리가 i 값만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10, 11, 12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시퀀스로 스코어즈를 넣게 되면 이 i 값은 여기에 있는 실제 값을 가져오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이거는 시퀀스를 사용하면 인덱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니라 실제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출력하는 거예요. 출력함.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할 때는 인덱스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덱스를 쓰지 말아야 되든지 아니면 인덱스를 잘 생각해서 쓰셔야 될 건지 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게 뭐였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순회를 해봤단 말이죠. 그죠? 리스트를 순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로부터 우리가 입력을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어떻게? 자, 역시 프린트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제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한번 받아볼게요. 자, for, 이렇게, for 해서, 어떻게? i는, 그죠? in 하고, 어디다가 받아야 돼요? 이건 range 줘야죠. 그죠? range를 줘서, 얘를, 내가 5개 방의 값을 받겠노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if를 할 필요 없죠. 어차피 5번만 돌 거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스코어즈에다가 넣지 아니하고요.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nums라고 이렇게 주고 여기에서 우리가 int 값으로 리스트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nums를 일단 선언을 해야 되겠죠. nums equal 자 빈 이걸로 선언을 했고 nums에다가 우리가 뭘 하면 돼요? nums에다가 우리가 무슨 값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받으면 되겠습니까? 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nums equal로 하면 안 되죠. 이제는 append 써야죠. 그죠? append 쓰고 여기에다가 int 값을 정수 값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input을 하고
인풋 함수에서 여기서 자 정수 아니고요. 정수를 입력하세요.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입력이 다 끝났으면 자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nums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컨트롤 F5을 눌러서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정수를 입력하래요. 여기에서. 그죠? 그러면 여기 10 30 그리고 뭐 121.0 121.5 그리고 자 여기 인트를 했군요. 제가 인트를 했기 때문에 플로트를 넣으면 안 되죠. 제가 실수했군요. 자 다시 정수를 입력하라. 10 20 30 40 50 다섯 개 다 입력했다 그죠? 그러면 루프 끝나겠다 그죠? 빠져나갔죠? 그리고 나서 10, 20, 30, 40, 50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맞나요? 이게 뭐예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리스트에 값을 저장하는 코드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 그냥 한번 가볍게 들어주세요. 자, 리스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 그래서 클래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속성 이걸 우리가 이제 변수, 멤버 변수라고 칭을 하고요. 그리고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멤버, 메서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클래스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하나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게 바로 생성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붕어빵을 하나 찍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바로 클래스를 구성하는 3대 요소예요. 근데 이 두 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옵션입니다. 근데 생성자는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뭐 생성자만 있으면 이거는 클래스는 아무 할 일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생성자라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죠. 생성자를 이용한 리스트 만들기 이렇게 한번 해서 그걸 하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자 li1에다가 내가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리스트 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이게 이제 바로 생성자 호출이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가보면 init이라고 해서 CQ 해서 known special case에서 list 초기화를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mutable sequence다라고 우리가 변경 가능한 객체다라고 하고 if no argument given 아무런 argument가 없다면 constructor created 해서 empty list 빈 공간의 리스트를 만들어 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걸 여기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호출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붕어빵을 만드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만드는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제가 프린트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li1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li1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요거는 입력받는 부분이니까요. 요거를 좀 주석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풀게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어때요? li1은 공백 상태로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있는 li2에다가 자 리스트 이렇게 써서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안녕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거를 출력을 시켜보죠. li2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들어갈까요? 확인해 보니까 자 어떻게 됐어요? 문자 하나하나씩 잘라서 들어가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append를 사용하게 되면 문자열 자체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생성자 자체를 호출하는 거 이거에 한번 가보면 이거는
역시 init인데, 이거는 아규먼트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아규먼트 자체를 우리가 생성을 시켜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와 같이 생성자의 외계 변수가 문자열이라면 리스트를 생성할 때 뭐예요? 문자 하나하나씩 요소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니면 문자열 자체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어펜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죠. 자, li 해서 3에다가 이번에는 자, 리스트 함수를 쓰는데 리스트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이제 range 해서 여기서부터 뭡니까? 5까지 0에서부터 5까지 스텝은 한 2씩 증가를 시켜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출력을 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li 3가 될 거고 3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실행을 해봤어요. 하니까 당연히 0부터 시작을 했고 두 칸씩 증가를 하니까 얘는 짝수를 이제 0 포함해서 짝수를 이제 만드는 거죠. 맞나요? 예.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맞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복잡한, 그러니까 내장 리스트라고 하는데요. 내장 리스트 한번 보죠. 내장 리스트에 대한 실습을 한번 해보면, 내장 리스트는 한마디로 말해서 li를 그대로 쓸게요. li1에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li1에다가 우리가 흔히 이제 리스트의 값을 뭐 달리 12.777 뭐 그리고 여기에다가 안녕 뭐 이렇게 내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프린트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다시 li1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li1 이렇게 출력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실행하니까 이때 추가할 때는 직접 값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얘가 문자 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생성자를 이용하면 하나의 문자로 인식해서 들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죠? 그런데 내장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li2에다가 내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내가 서울 하고 여기에다가 10 이라고 이렇게 주고 또 역시 여기에다가 동일하게 여기에다가 내장 리스트를 주고 서울 그리고 뭐 뉴욕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50 이렇게 주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떻게 뉴욕 하고 그 다음에 뭐 파리라고 할까요? 파리 하고 여기에다가 70을 줬다고 치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 하고 li2 이렇게 했어요. 실행해 봅니다. 실행해 보니까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죠? 이게 이제 내장 리스트인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접근할 때 하나씩 접근할 때 프린트 해서 자 li1에 제로 번째 값을 출력을 하려 그러면 이게 변수하고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li1에 제로를 주면 당연히 출력이 되겠다. 그죠? 한번 봅니다. 실행을 해보니까 여기에 12의 값이 li1의 제로의 값이 10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서울이나 이거 10이나 뉴욕이나 파리나 70이나 이런 것들의 값들을 내가 변경을 시키거나 출력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현재 2차원 배열하고 똑같은 형태인데요. 자, 그래서 자, 한번 보시죠. 자, 프린트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서울을 출력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얘는 영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금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서
데이터의 저장 구조고, 물론 이게 메모리 상으로는 나타내면 전부 다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영행, 영렬이 얘예요. 그럼 이게 영행, 1행, 2행이 되고, 얘는 영렬, 1열, 2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서울은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게 내가 잘못했군요. 영행 1열까지 있어요. 3개의 값이 아니죠. 이거는 없습니다. 예,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0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1열 0행. 이거는 1열 1행. 얘는 2행 0열. 이거는 2행 1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찍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li2에 내가 서울을 찍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0, 0 이렇게 이 값을 내가 찍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행과 열로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보시다시피 서울을 찍을 거예요. 실행을 해봅니다. 서울을 찍고 있죠. 맞나요? 요거를 값을 안 표현했군요. 예. 서울을 표현하고 있고, 내가 이걸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10이라는 숫자를 출력을 하고 싶어. 1이에요. 이것도 1이고요. 그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10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번에는 1행 0, 1행 0, 그 다음에는 11, 그죠? 그 다음에 11 이렇게 해봐요. 해보면 뉴욕 50이 나오죠. 똑같이 여기도 복사해서 이번에는 2행 0열, 2행 1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2행 0열, 2행 1열 이렇게 직접 값을 접근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확인해 보면 자, 파리까지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접근 이 내장 리스트가 두 개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2차원 배열과 같은 형태를, 표와 같은 형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이거는 지금 일일이 변수로 접근을 한 거예요. 인덱스로.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그쵸? 더블 루프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더블 루프를 한번 해볼까? 시간이 또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이게 더블 루프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죠. 더블 루프로 출력하기. 내장 리스트를, 그죠? 내장 리스트를 더블 루프로 출력하기. 이 부분 다음 시간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실습 강의로 또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